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 화양지구의 힐스테이트가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약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참혹스럽습니다. 네, 결국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힐스테이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인데, 메이저 브랜드가 평택 화양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 전에 분양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이편한 세상, 하나포레나 이런 데들이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분양에 비해서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런 결과를 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청약 접수 경쟁률입니다. 총 1548가구에 공급을 하는 중에 청약 접수를 한 게 131예요. 0.08대 1입니다. 0.1대 1도 안 돼요.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느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분양가를 4억 2천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확장비를 3천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저부터도 계속 분양을 담당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데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포레나가 얼마에 분양했는데 우리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4억 2천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해서 평당 분양가 1200 몇만 원입니다라고 다른 단지보다 싸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확장비를 3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고객을 바보로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영업은 이제 하지 말아야죠. 고객들이 바보예요? 고객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는 대패가 아니라 참혹이죠, 참혹. 분양을 오히려 하지 않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분양 발표를 하지 않은 게 낫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참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순위 할 거고, 선착순 분양을 또 진행을 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양을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는 이 청약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동호수 지정을 받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느니 아예 선착순 분양 갔을 때 동호수 지정하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새벽에 가서 줄 서더라도 좋은 자리, 여기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해바다, 서해대교 오션뷰를 강조하잖아요. 오션뷰 나오는 동호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난 청약통장 안 쓰겠다. 여기다 내가 왜 청약통장 쓰냐? 본 청약통장은 다른 쪽에 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도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1순위, 2순위도 그렇고, 특공도 819가구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23가구. 이런 경우는 최근에 청약을 하면서 이 정도 최악의 상태를 지방 쪽이면 몰라도 이 수도권인데 서평택이라고 하는 데가 생뚱맞은 데도 아니고, 나름대로 서평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평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이렇게 0.1대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분양한 그 둔천주공이 있습니다. 둔천주공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분양률이 되게 좋지는 않았죠. 중소형을 무순위로 분양을 했는데 완판 났습니다. 완판 났어요. 경쟁률도 장난이 아닙니다. 경쟁률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중소형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무순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택이 있든 없든 19살만 넘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완판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택 힐스테이트는 어떨까요?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좋은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될 거예요. 서해바다가 보이는 외곽에 위치한 동들, 그 다음에 남서양,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남서양에 위치하면서 외곽에 위치한 동들, 그리고 20층 이상. 이런 데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문제예요. 나머지 동들 같은 경우가 뷰가 잘 나오지 않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 건설사들이나 이 시행사들이 영업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청약을 하다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청약을 하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당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꿀북으로 좋은 데 되면 그건 완전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3층이나 안쪽에 있는 전망도 안 나오는 3층 이런 데 되는데 거기도 똑같이 돈을 내야 돼. 다른 데나. 그러면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20층 이상 넘으면 조금 좀 비싸게 분양을 하긴 하지만 그게 동화가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들은
가격을 나름대로 할인을 하는 거죠. 아예 분양을 할 때 내 동 같은 경우는 동이 그 전망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동은 다른 동보다 전망이 나오는 동보다 가격을 조금 차별화줘서 분양을 할 때 가격을 그렇게 책정하면 뭐 한 2, 3천만 원 싸게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좀 안 나오고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싸니까 뭐 나중에 내가 뭐 그걸 다시 팔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뭐 3천만 원 싸게 뭐 내놔서 팔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행사들이 가격의 차별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좀 차별화 두게 되면 그쪽에 배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만이 좀 없을 수 있고 당첨되고도 계약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을 써가지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청약통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을 차별화둬서 하게 된다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약 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그 소개하는 영상에 아파트가 뭐 되게 나쁘다든가 뭐 브랜드가 뭐 진짜 안 좋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제일 건설사에 그리고 단지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있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있는데 곳인데도 지금 청약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여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욕 엄청나게 들어먹을 것 같아요. 비상입니다. 이거 비상. 아무리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제가 중개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2월 달에 10건 이상의 매매가 1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발생 안 하거든요. 10건 이상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건 약간 급매로 나온 부분인데 지금 급매로 나오는 부분들은 돈을 쥐고 있어요. 잠재 수요가 있다고. 집을 사려고 하는 잠재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집 자체를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 싶어하는 잠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양가가 지금 한 4억 5천, 6천에 분양을 했잖아요. 확장비까지 해서. 근데 어떤 유튜버가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화양지구인데 이 주변에 지금 분양한 곳들을 이제 이걸 비교해 보시면서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높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분양된 데들도 지금 피가 많지가 않다. 피 300만원 묻고 뭐 무피고 이러다 보면 마이너스 피도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존에 먼저 분양됐던 데들 보면 뭐 4.0, 네, 아파트 분양권에서 무피 300만원 피 붙은 건 이건 피도 아니죠. 여기 하이센트도 네, 500만원 정도 붙고 그 전에부터 분양했던 일신 공영에서 분양했던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300, 500 이 정도로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에도 2.5억, 3.3억, 2.4억, 2.46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을. 건영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시면 여기 지금 언제 지었어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2005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이게 다 우린필류? 네, 여기 2005년도에 지은 거예요. 현대 2차? 여기도 2003년도에 지은 거예요.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다 20년 된 아파트들이고 그나마 여기 송담지구라고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진 데가 힐스테이트 송담이 있어요. 여기가 언제 지은 20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7년 된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가 GNI라는 데인데 여기는 5년 된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똑같은 브랜드니까 힐스테이트 송담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제일 싸게 내놓은 데가 4억 5천 7 났고 5억 1천, 6억, 6억 2천, 6억 5천에 지금 호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거래가가 얼마에 실거래가 됐냐면 최근 2020년 5월 달에 거래됐네.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됐는데 그때 6억 1천, 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지어진 곳하고 비교를 해야지 1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기 가격이 높네요. 최신형, 아직도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예요. 3년 후에도 이 가격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이 가격이잖아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3년 후에 이 가격인데 3년 후에 여기에 이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3년 후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비교해버리면 안 되지.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20년 아파트하고 지어지지도 않는 3년 후에나 지어지는 아파트, 최첨단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분양가가 높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거 아니라는 거죠. 15년 된 벤츠하고 지금 나오는 최첨단 전기차
벤츠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나 비싸다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변할지도 아직도 몰라요. 이 가격은 미래의 가격입니다. 3년 후의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3년 후에 가격이라고요. 분양은 지금 하지만 가격은 3년 후의 가격이라고. 하양지구 뭐 힐스테이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청약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 결과는 다 예상했던 결과고요. 여기도 무순위를 거쳐서 선착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둔촌 주공 같은 이런 현상이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좋은 자리.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는 다 나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것을 노려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분양가가 얼마인데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변에 분양가를 생각할 때는 분양받으려고 하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을 판단하시라고요. 브랜드에 따라서도 가격이 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메이저 건설사의 브랜드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택 하양지구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참혹스럽다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선착순 분양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